인감 도장만 찍으면 돼. 결혼식 한 달 전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인감 도장만 찍으면 돼.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거기엔 연대보증인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34살 박은영 씨. 그녀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있었어요. 붉은 도장 칸만 비어 있었죠. 그 칸 위에는 5글자. 연대보증인. 그날 박은영 씨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영 씨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3달 후면 결혼이었죠. 예비 신랑 최준혁 씨는 3살 위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나 빚 전혀 없어. 우리 집안도 깨끗해. 은영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빚 없는 남자라니. 하지만 그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 될 줄은 몰랐죠. 양가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 김선희 씨를 처음 만났어요. 50대 후반, 깔끔한 정장에 짙은 루즈. 일 잘하는 사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중에 그녀가 말했죠. 은영 씨, 결혼은 사랑보다 신용이야. 그건 꼭 기억해. 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인 분이시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게 예비 시어머니 주도였다는 거예요. 드레스샵 예약, 스튜디오 예약, 예단 예물. 은영 씨, 예단은 우리가 할게. 요즘 여자 쪽만 하는 거 아니야. 신혼집도 내가 알아볼게. 좋은 전세 하나 나왔어. 은영 씨는 감사했어요. 정말 든든한 시댁이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준혁 씨가 말했죠. 엄마, 청첩장 계약금 제가 송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내 카드로 하라니까. 기록 남으면 골치 아파. 기록이 남으면 골치 아프다. 은영 씨의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청첩장 인쇄 일주일 전, 예비 시어머니가 은영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둘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은영 씨,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네,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대출을 하나 받으려는데. 대출? 예비 며느리 이름이 들어가면 금리가 낮아진대. 순간 은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이름이요? 응. 연대보증인이야. 형식적인 거. 연대보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사 끝나면 바로 해지할 거고. 걱정 마. 은영 씨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죠. 그래, 괜찮아.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인데 뭐. 그날 밤 은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시댁에서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결혼 전이라 민감한 건가? 새벽 3시까지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죠. 그때 말한 서류야. 인감 도장만 찍으면 돼.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파일을 열었어요.
스캔된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죠. 채무불이행 시 연대 책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은영 씨는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간 돼? 잠깐 만나야 할 것 같아. 퇴근 후 둘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영 씨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당신 엄마가 보낸 건데 봐봐. 준혁 씨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냥 형식적인 거야. 괜히 오버하지 마. 오버? 형식적인 게 아니야. 여기 채무불이행 시 연대 책임이라고 써 있어. 그건 법률 용어라 그래. 실제로는 문제 안 돼. 은영 씨는 준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알고 있구나. 그 순간 직감했죠. 은영아. 준혁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할 사람이잖아. 책임?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죠? 집에 돌아온 은영 씨는 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색창에 김선희 연대보증을 쳤죠. 엔터.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연대보증 사기. 엔터. 그 순간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혼인 빙자 보증 사기 일당 검거. 결혼 앞둔 며느리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시모의 이중생활 8명 피해.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설마 우리 집도? 다음 날 아침 은영 씨는 출근하자마자 법무팀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커피를 앞에 두고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결혼 전에 시댁에서 연대보증 부탁하는 경우 있나요? 선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은영아, 너 지금 흔한 일인가요? 절대 아니지. 선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거 완전 위험 신호야. 은영아, 혹시 너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결혼 취소해. 농담 아니야. 그날 저녁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영 씨 생각해봤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이번 주 안에 결정해줘야 해. 시간이 없다.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압박이었죠. 어머님,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근데 너무 오래 끌면 곤란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영 씨는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앱스토어로 들어갔습니다. 녹음액 검색, 다운로드. 이제부터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로 했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은영 씨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영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무슨 일이신데요? 공증 받으러 같이 가자. 공증?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인 관련 서류들 정리하는 거야. 1시간이면 끝나. 은영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전 10시. 주소 보내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됐어요. 은영 씨는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선희 대출, 김선희 보증 사기.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 주소. 은영 씨는 준혁 씨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준혁 씨,
어머님 예전에 어디 사셨어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일산 쪽인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일산. 은영 씨는 곧바로 일산 맘카페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갔어요. 검색창에 김선희 연대보증을 입력했죠. 엔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급합니다. 일산에 사는 김선희라는 분 아시는 분? 보증 사기당했습니다. 같은 피해자 찾아요. 일산 아파트 김선희 절대 조심하세요. 게시글이 5개나 있었습니다. 작성 날짜를 보니 2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은영 씨는 가장 최근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연락 가능하실까요? 답장은 다음날 오후에 왔어요. 전화 통화 가능하세요? 그리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쪽지 보낸 사람입니다. 네, 혹시 김선희 씨 때문에 연락하신 거죠? 네. 사실은 제가 그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 시작했네요. 그 사람. 네. 또요? 저도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은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집 먼 친척이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씨.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결혼식 1달 전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대보증을 부탁했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당연히. 근데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요. 가족인데 이것도 못 믿어?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결혼식도 다 준비해놨는데 이러는 거야? 은영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찍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3개월 뒤에 독촉장이 왔어요. 금액이 얼마였어요? 3천만 원이요.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더라고요. 은영 씨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럼 시어머니는요? 잠적했죠.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거였어요. 도박 빚이요? 네. 그분 카지노 중독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아는 것만 3명. 다들 며느리나 친척 여자들이에요. 그 사람 패턴이 있어요. 결혼 직전에 접근해서 공증 사무실까지 데려가요. 공증 사무실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공증 사무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같은 편인 거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행세하는 사람 있고 서류도 진짜처럼 만들어놨어요. 은영 씨, 지금 공증 약속 잡혔죠? 네. 절대 가지 마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가는 순간 끝이에요. 제발. 전화를 끊고 은영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 하지만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 취소?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시어머니는 계속 다른 사람을 속일 거예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간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은영 씨는 다시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토요일 오전 9시 반. 은영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확인했어요. 녹음기 체크, 휴대폰, 풀충전, 녹음 앱 실행, 법무부에서 출력한 공증인 등록 명부 체크, 그리고 수진 씨 전화번호.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예비 시어머니가 보낸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3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들어와. 시어머니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장 변호사입니다. 은영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장민수 변호사 그리고 공증 전문이라는 문구만. 역시. 앉으세요.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결혼 전 합의서와 재산 분할 관련 공증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여기 서명하시면 끝나요. 은영 씨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장, 혼인계약서. 두 번째 장, 재산 분할 합의서. 세 번째 장. 거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증인 박은영. 채무자 김선희. 보증 금액 5천만 원. 채무 기한 2025년 12월 31일. 찾았습니다. 이건 은영 씨가 입을 열었어요. 결혼 계약이 아니잖아요. 순간 실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형식이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인감만 찍으면 끝나. 어머님, 은영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혹시 이수진 씨 아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장 변호사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 2년 전에 어머님께 연대보증 서주셨던 분이요.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오해야. 그때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은영 씨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산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게시글이었어요. 도박 빚을 며느리 명의로 갚은 게 사정인가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탁 놓았습니다. 손님, 장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지금 공증 자리에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공증이요? 은영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력한 공증인 등록 명부였어요. 여기 공증 사무실 등록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그리고 장민수 변호사님, 명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등록된 공증 변호사 명단인데요. 손가락으로 명단을 훑었어요. 이름이 없으시던데요. 그건 최근에 등록해서... 최근이요? 은영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무부는 실시간 업데이트인데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건데 없으시던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변호사와 시어머니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 은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였어요. 계획대로였죠. 네, 지금 도착하셨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네, 3층이에요. 303호. 올라오세요. 누구 오는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증인이요. 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 뒤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선희 씨, 본인 맞습니까? 경찰이 배지를 보이며 물었어요. 뭐야 이게.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조사 요청합니다. 은영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증거 확보요. 은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다 녹음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그거 아직도 갖고 있대? 에휴, 바보같이. 이번엔 좀 더 똑똑한 애로 잡아야지. 걔 결혼만 하면 도장 받아내야 돼. 내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되잖아. 사무실이 얼어붙었어요. 장민수 씨도 동행하시죠? 경찰이 장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장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그냥 부탁받아서. 그것도 공범입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시죠. 시어머니가 끌려가면서 은영 씨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너 결혼은 글렀어. 준혁이가 가만 안 둘 거야. 준혁 씨는 이미 알아요. 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다 얘기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전날 밤 은영 씨는 준혁 씨를 만났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커뮤니티 게시글, 녹음 파일, 수진 씨 증언. 준혁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런 짓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 씨,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은영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죠. 은영아, 미안해.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결혼은 어떻게 돼? 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영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경찰 조사는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김선희 씨의 범죄 내역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지난 5년간 총 8명의 여성을 속였습니다. 며느리 셋, 조카 둘, 친척 딸 셋. 수법은 똑같았어요. 결혼이나 경조사를 앞두고 접근해서 연대 보증을 받아냈죠. 피해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 그 돈은 모두 도박으로 날아갔습니다. 청첩장은 인쇄되지 않았어요. 대신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취소했어요. 계약금은 환불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네, 알고 있어요. 1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스튜디오 촬영도 취소했어요. 드레스는 옷걸이에 걸린 채 반납됐습니다. 준혁 씨와는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둘이 처음 만난 카페였습니다. 은영아.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은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나도 이상하다 생각한 적 있어. 엄마가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나 싶었거든. 근데 그냥 넘어갔어. 설마 했지. 준혁 씨. 은영 씨가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뭐? 은영아, 나는 너를 아직 사랑하는데 이제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겠지.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은영아, 좋은 사람 만나. 진짜로. 당신도요. 그렇게 3년간의 연애가 끝났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요.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은영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선희 씨.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김선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방청석에서 비웃음 소리가 났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피고인 김선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사기 및 문서 위조,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탕.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 수고했어요. 언니도요. 은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없었으면 저도 당했을 거예요. 이제 좀 후련해요. 2년 만에 두 사람은 법원 계단에 나란히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은영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일단은 일이나 열심히 하려고요. 결혼은? 글쎄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은영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뭐가요? 이렇게 된 것. 지금 끝난 게 다행이에요. 맞아요. 은영 씨 정말 잘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영 씨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결혼은요? 아직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만약 수진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2억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진 채 법정에 서 있었겠죠. 얼마 전 준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출소했어. 은영아, 정말 미안해. 은영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남기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사랑이 계약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서류는 사랑을 모릅니다. 도장은 감정을 담지 않아요. 사랑은 함께 서명하지만 빚은 혼자 짊어지는 거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요. 결혼 전에 혹은 결혼 후에. 형식적인 거야. 금방 끝나. 우리 가족인데 이것도 못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요.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지인이 이런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경고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친구는 유튜브 수익금의 5%를 매월 독거노인 단체에 후원하고 인증합니다. 특히 주변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나 꼭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